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는 너무 힘들거든요. 내가 싫어하는 일을 참으면서 억지로 장기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커다란 창문 너머로 바깥 풍경이 쏟아지듯 들어오는 사무실. 온라인 광고를 제작하는 이 회사 직원들은 한눈에 봐도 대부분 20, 30대입니다. 저희 업종이 이 디지털 마케팅 업종이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좀 손이 그 컴퓨터에 좀 익숙하고 능숙한 좀 아주 젊은 성별은 상관없고. 그런데 이 사무실 어딘가 이상해 보입니다. 곳곳엔 주인 없는 빈 책상들. 복도에는 책상들이 두세 겹으로 쌓여 있습니다. 고용을 해서 인원으로 채워놓을 때 쓰려고 책상을 스페어로 갖다 놓은 거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빈 책상만큼 사람들이 지금 비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지금 당장 저희도 채용해야 될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최근 주문이 늘고 매출도 성장하고 있어 고용을 더 늘리려고 한다는데요. 현재 한 35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이 65명 정도 더 채용을 해서 100명 정도의 직원 규모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인 공고를 보니 간식 제공, 점심시간은 75분, 생일엔 반차를 쓸 수 있고 음악을 들으며 일할 수 있다는 조건까지 내걸었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아주 부족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채용 공고를 낸다고 구직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이력서를 주는 게 아니고 워낙 이제 그 구인난이 심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뭐 그런 취업 사이트에 광고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광고비를 낸 만큼 사실 이력서가 들어오는 편이에요. 입사 지원만 덜하는 게 아닙니다. 들어온 직원들도 좀처럼 머무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난 정규직이 하기 싫다. 그래서 회사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나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나의 비전은 다른 곳에 있으니 뭐 나의 본 잡을 위해서 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다. 아니면은 일을 다른 거를 좀 더 하면서 파트타임으로 하고 싶다는 거를 되게 서스름 없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뭐 지금 뭐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인 것 같고. 좀처럼 오지 않는 젊은 직원들. 사장님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업무의 양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사람들이 이 자리를 채워줘야 되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지금은 어렵습니다. 직원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탄식. 이곳에서도 나옵니다. 환자들을 맞이하는 의료진의 움직임이 유달리 분주한 치과. 원장님 오셔서 체크해 주실 거고 잠시만 앉아서 기다려 주세요. 필요한 치과 위생사 인력은 제가 9명 또는 10명으로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위생사 수는 7명이고 더 이제 두세 명 정도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구인이 잘 안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저희가 구인 공고 올리는 난 보면 거의 경쟁을 하듯이 복지, 우리 치과는 이런 복지가 있다. 이런 글을 많이 올리거든요. 여기가 김포인데 예를 들어서 직원이 서울이다 그러면 이제 집이 멀고 그러면 출퇴근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요즘에 주로 이제 기숙사를 구해주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근처에 이제 오피스텔을 이제 구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도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 4, 5개월 정도는 공고를 냈음에도 지원서가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그냥 구할 수가 없는 정도죠. 저희가 오픈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한 달 전부터 계속 올렸는데 지금 전체 지원자가 1년이 넘도록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구인난. 말은 들었어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직원의 절반이 이번 달에 그만두는 상황인데 그거를 제가 2달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2달 전부터 계속 구직을 하고 있는데 그 뒤로 아예 지원조차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지원조차 없기 때문에. 조건이 어때요? 한 얼마 저희 같은 정도 경우는 월급제로 하는데 주 3일에 150만 원, 주 4일은 뭐 190, 뭐 주 5일은 240. 그러니까 12만 원 이상이에요. 제가 다른 이 동종 이 근처의 업체보다는 살짝씩 높았어요. 돈 시간당 페이로 치든 뭐 월급으로 하든 그건 지켰는데 그 금액이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역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어서오세요. 몇 분이세요? 4분이요. 잠시만요. 여기 자리 하나 있어요. 네, 잠시만요. 일행 있으세요? 네, 지금 자리가 없어요. 번호표를 뽑아주셔야 돼요. 매장을 가득 메운 손님들이 연신 배를 눌러댑니다. 네. 11시부터 지금 5시 한 명은 꼭 필요한 거고 추가적으로 하면은 중간 타임 한 명 필요한 거고. 그럼 일단 성민이한테 좀 전화를 해봐가지고 뭐 하는지 물어보고 섭외를 하든가 해야 되겠지. 다른 사람 연락할 사람은 없고 따로? 멀어가지고 다 안 오나 보네. 멀어가지고 안 오는 거 맞아? 직원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제대로 영업하기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정상영업 할 때는 영업시간이 한 4시부터 오전 7시까지, 그러니까 다음날 7시까지 영업시간을 했었었는데 지금은 너무 사람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6시부터 5시 정도까지 그렇게밖에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직원 급여 월 320만 원이라는데 직원으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더 없어요? 너무 진짜 너무 힘든 상황이긴 해요. 코로나19 이전까지 그 많던 직원들이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저 혹시 성민이 뭐 하는 줄 아냐? 아, 성민이가 요즘에 배달하느라고 가게 좀 나오기 힘들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가지고요. 성민 씨는 야간 근무 대신 배달 일을 시작했다지만 여기 전성배 씨는 멀쩡한 회사를 정규직으로 다니다가 배달 일로 돌아섰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해도 탄탄한 패션 회사의 물류 담당 직원이었습니다. 제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도 주변에 뭐 지인들이나 친구들이 미쳤다고 했었어요. 요즘에 밖에 춥다고. 처음에는 이렇게 전업으로 원래 생각을 했던 건 아니에요. 이 배달일 자체를. 그냥 이제 사실은 이제 어쨌든 고향이 부산이기 때문에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사실 내려가려고 했었어요. 그런 그가 배달업을 전업으로 하게 된 건 회사 생활과 다른 배달업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냥 음식을 받아서 고객께 전달해드리는 아주 단순한 업무다라는 것 때문에 이건 내가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그런 구조의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플랫폼 이제 배달 광고죠. 그 광고에서 어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그리고 뭐 업무 지시라든지 뭐 이런 것도 없다. 주변을 돌아보면 전 씨처럼 배달의 세계로 들어온 젊은이들 투성입니다. 일반 회사도 많죠. 뭐 그래서 이거는 사실 뭐 요즘에는 국민부업이라고도 불리잖아요. 배달 딜리버리 서비스 자체가 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직종, 성별, 뭐 남녀노소를 따지지 않고 다들 그냥 사실 또 유입도 쉽고 굉장히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곤란한 건 제조업 현장입니다. 지난해 연매출 300억 원을 훌쩍 넘었고 올해 매출은 더 느는 추세라는 중장비 부품 제조업체. 넓은 작업 공간에 사람이 드문 편인데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직원도 상당수입니다. 저희가 정년되신 분을 재취업, 재고용해서 계속 고용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세 좀 드신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왜 계속 고용을 하시게 되셨는지. 신규적으로 채용이 계속 돼야 되는데 인력들이 잘 안 오고 채용이 좀 문제가 많이 있어가지고 가능한 숙련공들을 원하는 대로 조금 더 저희가 고용을 해서 사용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멈춤기계도 있어요. 멈춤기계는 작동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겠습니다. 제조업의 중소기업,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기업이라는 겹겹의 악조건. 코로나19 이전에도 젊은 직원 구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서글플 정도로 힘든 일이 돼버렸습니다. 직원 50명 가운데 20대는 단 2명. 그나마 업계에선 나은 편입니다. 그나마 제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도 너희는 좀 나은 편이다.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사장님이 한 60대 중반 되시는데 회사에서 일 좀 하고 할 만하시는 분들은 다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다. 젊은 애들은 거의 안 온다. 뭐 사람을 뽑으려고 해도 거의 안 오고 돈의 임금하고 관계없이 안 오는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토론을 하고 계십니다. 복지는 복지대로 계속적으로 좀 더 충원시키려고 하고 직원 이제 임금은 임금대로 또 동종보다는 그렇게 나쁘지 않게 주려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청년층을 붙잡는 건 점점 더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저도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지만은 솔직히 피가 마릅니다. 어느 직원 하나라도 빠지면은 솔직히 운영하기 힘듭니다. 저도 지금 이제 인원에 대해서 이 향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에서 준비를 해서 젊은 사람들과 구조적으로 이렇게 또 바꿔놓지 않으면은 향후 미래가 없어질 수도 있다. 사람이 없어 미래를 걱정하다니.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 걸까요? 올해 들어 우리나라 사업체의 구인 인원은 1년 전보다 22% 증가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안 구해진 인원을 뜻하는 미충원 인원은 70%나 늘었습니다. 배달업 같은 플랫폼 일자리가 확산하며 인력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생겼고 그 구멍으로 유출이 심해지자 맨 아래 제조업은 물론이고 산업 전반으로 영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산업도 6년여 만에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일손을 못 구해 수주 물량을 반납하는 사례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 가까이를 수주해 최대 호황이라는 조선업계를 들여다보면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젊은 직원들을 불러 모은 식사 자리. 사실 그래봐야 40살 안팎이 젊은 축입니다. 공급사들이 좀 많이 못 알아가 현장 쪽에 문제가 좀 되지. 농급사는 많은 거죠. 그 해양이 좀 있으면 들어가 있고 해양 쪽에는 인원이.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용접 그 관리하시는 분 만났는데 수급이 어렵다더라고요. 경기도 쪽으로 다 올라가셔가지고. 직원들 상당수가 상대적으로 덜 힘든 다른 업종, 다른 회사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래도 서비스업 쪽 하면 지금보다는 계속 임금이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뭐 힘들어도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 젊은 층들은 거의 그쪽으로 가거든요.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든가 아니면 뭐 운전을 하든가 뭐.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다. 아니 진짜 많이 힘들다. 그래 이는 보조가 많이 힘드니까 마음 먹고 가 이는 많이. 많이 먹으라는 말로 애써 직원들을 달래보지만 모두가 막막한 얼굴입니다. 현대중공업과 그 협력업체들의 인력 충원을 위한 기술교육원. 교육원에 들어가는데도 치열한 경쟁을 했던 시절도 있었다지만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엔 길거리 모집까지 나섭니다. 봄, 여름 되니까 여러 가지 축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축제를 많이 하는 그런 행사장이라든지 또 스포츠 행사, 즉 축구라든지 야구 이런 데 가서 길거리에서 저희 조선업이 어렵다. 일은 많은데 사람이 없다. 모집을 이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선업뿐일까요? 교육부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 인재 양성을 중요한 책무로 인식하고 향후 교육부의 핵심적인 임무로 삼고자 합니다. 여기저기서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칩니다. 서영 씨, 지시한 건 다 했나? 아, 네, 잠시만요.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건 안 되는 거 알지? 네? 시키는 걸 잘하는 게 회사원이야. 알았어? 네. 회사에 대한 청년의 마음. 얼마나 쉽게 돌아설까요? 이들에게 퇴사의 무게는 어느 정도일까요? KBS는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청년층 퇴사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습니다. 최근 2년 이내에 자발적 퇴사 경험이 있는 2030에게 물었습니다. 퇴사 결심 시기는? 입사 이후 평균 10개월. 나는 언제든 퇴사를 결정할 수 있다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답한 사람이 10명 중 7명이 넘습니다. 입사 이후 최소 몇 년 근무해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최소 1년이 42%, 근무 기간은 상관없다가 30%가 넘습니다.
퇴사라는 말에 연상되는 단어를 물었더니 자유와 해방, 휴식과 새로운 시작 등 긍정적인 단어들이 대다수입니다. 불안이나 백수, 힘듦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을 연상한 응답은 3%도 안 됐습니다. MZ세대들 혹은 청년 세대들은 퇴사에 있어서 이거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부정적인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자신이 생각했던 기준이나 가치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퇴사를 결정할 수 있는 세대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는 대퇴사의 시대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퇴사 경험을 짧은 영상으로 만든 뒤 공유해서 유명해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I think the difference with the younger generations now is that we no longer have to be stuck in a place that we don't want to be stuck in anymore. 부산과 창원이 맞닿은 곳에 있는 제조업공단. 허태준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살에 이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저는 엔지니어를 하고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회사 다닐 때도 저는 기술직이 너무 좋아서 뭔가 손으로 하는 일도 마음에 들고 내가 하는 일도 마음에 들고 더 잘하고 싶고. 일은 좋았지만 내가 원하는 때 쉴 수 없고 회사의 일정에 모든 걸 맞춰야 한다는 점은 싫었죠. 저는 일을 할 때 제일 기다렸던 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왜였냐면은 그때는 잔업이 없는 날이었어요. 다른 날들은 전부 다 이제 8시까지, 8시에 출근해서 8시까지 공장에 있고 퇴근하면 씻고 지쳐 자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수요일에는 제가 5시 반에 마쳤거든요. 나는 차라리 뭐 잔업을 안 해도 그냥 일찍 퇴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었어요. 안전 문제도 불안했습니다. 청년 노동자 사망 사고들이 많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었고 그 친구들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가 밟아왔던 과정과 전혀 다르지 않은 과정들을 밟아오는 거를 보게 됐는데 그랬을 때 뭔가 내가 느끼는 허탈감 같은 것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돈을 얼마나 더 벌 수 있느냐, 그게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임금이 어느 정도 낮아도 내가 그에 상응하는 어떤 대우나 뭐 시간을 보장받는다면 그 정도는 괜찮아. 인정이나 보람이나 성취나 이런 것들이 다 동반돼야 내가 이 일을 10년이고 20년이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 태준 씨는 회사를 퇴사한 뒤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글쓰기를 직업으로 선택했고 이어 출판사 직원이 됐습니다. 태준 씨처럼 일자리를 옮긴 청년들. 직장을 그만두고 옮기는 과정에서 직업 선택의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퇴직 경험 전과 경험 후 모두 우선순위가 소득이 1위인 건 같지만 응답 비율은 다소 하락했습니다. 대신 개인의 발전 가능성과 업무량, 출퇴근 거리 등은 응답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나를 발전시키든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장하라. 청년층이 던지는 주문입니다. 한 사람은 어떤 곳이든 예. 뭐 어떻게 말씀드리죠? 아무거나. 그냥 아무거나. 다 좋은데.
불만족스럽고 즐겁지 않게 앞으로를 지내느니 또 이런 월급이라는 마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버티느니 빨리 결정을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좋지 않나. 저는 상관없는데 제 주위 사람들이나 엄마 아빠 아시는 분들이나 만나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죄송하니까. 부모님 세대들과의 동일선상에서 뭔가 노동에 대해서 규정 짓거나 저희에게 판단을 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직업을 고르는 게 아니고 나를 써줄 수 있는 어떤 데든지 월급이고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상관없이 어디든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고 어떤 사원이라는 그 이름 하에 정착을 하고 일을 하고 싶어요. 어떤 회사에 또 원서를 내볼 계획입니다. 지금 어떤 회사 지금 고를 때가 아니고요.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내야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술 드세요? 거의 하지 않는 편인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상사와 함께하는 자리에서는 한 잔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 10년 모습이 또 저렇게 될까 봐 20년 모습이 또 저렇게 될까 봐 안 되겠다 나가야겠다. 취직을 못한 사람들이 고개를 들 수 없는 분위기잖아요. 현재 상황이라는 게. 전 제가 안 맞다 생각하면 한 달도 못 있어요.